상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음모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개표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표가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박 대통령의 승리를 확증하는 얘기지. 어떻게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 K 값은 이제 K 상수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됐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면은 김어준 씨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2차 논문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는데 아까 미덕 말씀하셨는데 미덕은 뭐냐? 지금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 더 플랜을 보면은 혼표. 혼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혼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혼표를 보여주잖아요. 실제적으로. 민경욱 표가 100표 있는데 그중에 몇 표를 빼서 상대방한테 끼워주는 것. 그게 마음대로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선거 개표 과정에 있었어요. 아니, 김어준 씨, 왜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얼버무리면서 민경욱은 개표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다? 모르긴 뭘 몰라? 모르긴 뭘 몰라?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좌파 성향 시민의 눈 조직은 수만 명이 중립적인 개표 사무원이 된다. 갑자기 중립적인 사무원이 되어 버렸나요? 이거는요, 시민운동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시민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지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번 선거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시민의 눈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같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시민의 눈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 것보다도 당신들은 시민운동원들의 탈을 쓴 부역자들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정규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민경욱이 시민의 눈에 눈이 준 영상 자료들 보고선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렇게라도 했으면은, 이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시민의 눈이 역할을 한 거네.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시민의 눈 수만 명이라는데 다 어디 간 겁니까? 증언을 들어보면은 내가 시민의 눈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프리패스 시켜줬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끊고 시민의 눈은 늦게까지 선거 참관인으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봐줬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시민의 눈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있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일단 중국 사람들 나쁘고, 이번에 팔로우 더 파티 하나만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시민의 눈 조직원들 수만 명, 돈 다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양심 고백하세요, 양심 고백. 저는 기본적으로 개표 사무원이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아주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눈이라는 이 시민단체 이 사람들 중에 우파 한 명도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거 개표 사무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캔들이고요. 이거 전 수사해야 된다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까봐라 했던 사람들도 이 시민의 눈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리 긴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권한도 없는 거죠. 들어가서 까라고 그랬는데 그때 왜 깔 수밖에 없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탄핵 국면인데 우리가 너희들 죄진 거 다 알고 있어. 이따위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위협적인 상황 하에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여러분들 수만 명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시민의 눈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이 있었던 거, 팔로우 더 파티, 고한석, 중국통, 한틀, 중국이 너무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이 선거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이 동원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중국도 관련돼 있고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또 이 정권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정선거 이거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파헤쳐야죠.
우리가 3.15 부정선거는 파헤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게 다 천우신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한두 가지씩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합니다. 환호하니까 옆에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 당신 보러 선지자라고 나쁜 얘기를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들을 조용히 시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들을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숫자로 벌써 나와 있어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세상에 지금 인류가 살아오면서 썼던 통계학 교과서를 전부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걸로 논문 쓰면 노벨상 받아요. 그렇죠. 이게 예. 가능하다. 이게 나왔다. 다음에 천 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모든 게 다 똑같은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병태 교수님한테 혼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병태 왜요? 교수님이 그건 독립변수라고. 독립변수고 말고 저기 누가 더 똑똑한지 우리 박영하 교수랑 한번 싸워보시라고 그러고요. 자, 그게 한 100년에 한 번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겼을 때 이거 집질 때 말고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민희연님 예, 그 연수 제시어표예요. 그 을이 특히 숫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이제 저기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이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사전 선거에는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을 따져본 거예요. 비율. 관내 사전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관외 사전 투표를 얼마나 얻었나? 제가 39%를 얻었습니다. 그건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용 후보가 저랑 똑같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를 얻었어요. 똑같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이정미 후보도 똑같이 관내 사전 투표 100, 관외 사전 투표 39예요. 이런 확률이 바로 동전 1000개 던져가지고 똑같은 앞변이 나올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생겼을 때, 이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도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이 뭐가 똑같았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체로 얻은 사전투표예요, 이것도.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얻은 게 63%.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게 36%.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더 신기했던 게요. 최근에 그 쓰레기통을 뒤질 때요. 네. 그 정말 저는 이번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정말 많은 보통의 시민들, 유권자들 정말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시흥 쓰레기통을 뒤질 때 17대 9라는 그 비율을 발견을 했어요. 성간이 쓰레기 더미에서. 저것을 이렇게 한 산을 다시 하면 거의 17대 9가 나오거든요. 63대 39. 그다음 로이킴이 발견했던 그 상수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건 고한석이 또 한 것도 있죠. 예, 이것도 전혀 고한석이 했던 것도 똑같아요. 예. 전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고한석이 발견했던 그 지수도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고한석은 만들어낸 거고 나머지는 찾아낸 겁니다. 예. 로이킴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고한석이 만들어낸 것을 로이킴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간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 그다음에 가세현 등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 63대 그 36. 이게 어떻게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숫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게 이번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 풀릴 수가 있다고 또 합시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묻을 수 없어요. 근데 저 놀라운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이번에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쾌거 중에 하나는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 그러니까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권자까지 해서 수십 군데가 이 동시에 선거 소송을 한 것. 네.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5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107일이 지났는데도요. 예, 아직까지도 그거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예. 봤더니 180일 안에 이 소송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훈시 교정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합니다. 예, 예. 180 안에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생기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예, 제일 최장이 118일. 118일로 해서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 이제 예. 100장 묶음이 이쪽으로 간 게 예, 예. 이쪽으로 예, 예. 가면서 예, 예. 뭐 172표 차이였는데 이제 바뀌는 예, 게 그때는 있었습니다. 수개표할 때였고 딱 맞습니다. 한 번이에요. 92년이에요. 제 거는 지금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107일입니다. 예, 예. 107일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예. 아니 왜 여태까지 최장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118일 안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패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패자의 권리일 뿐더러 제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국고를 낭비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정유섭 의원께 여쭤봤을 때 문병호 후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얘기했더니 5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천만 원 내라면 공탁금도 내는 겁니다. 제 돈으로. 권리란 뜻이죠.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 이거는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돼요. 예, 대법원이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만약에 한 번도 유권자가 한 소송 말고요. 한 번도 당선자 또는 패배자, 이게 당사자가 낸 선거에서 6개월 넘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대법관을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정의인지 모를 때, 국민들 모두가 거기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네. 단심이라는 거죠. 단심. 맞습니다. 예, 예. 삼심제가 아니고 예, 예. 단심제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법의 취지죠. 왜 단심으로 했느냐?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열심히 한번 잘잘못을 가려봅시다. 그래서 4년 뒤에 이게 사실은 부정선거였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그랬죠. 그걸 연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민희연님이 지금 사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불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아니라 4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단심제라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야 되는 거죠. 그것 이외에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한 번에 이거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은 매수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상처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8대0 그렇죠. 헌법재판소. 예. 네, 그래서 매수될 수 있다. 몇 명을 매수하면은 대법원이 침묵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4사람입니다. 4사람의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 돼 있어서 그 이제 팀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노영희, 다음에 김상환, 노정희군요. 예, 노정희, 김상환, 다음에 안철상, 박상옥 이 4사람이 지금 재검표를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상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 주심이 돼 있어요. 주심이 돼 있는데 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줄 것인지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줄 것인지 이거는 투표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대법관 여러분들한테 이번 선거가
부정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까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부정인지 아닌지 부정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관이를 위해서도, 성관이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죄송하지만 저는 부정 아닌 걸로 나오면 더 기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상이구나. 그러게요. 예, 이렇게까지, 야, 아마 인류 역사상 40석 이상이 이렇게 부정으로 됐다라는 것은 아마 예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사진이 만약에 지금 띄워져 있는 거라면은 여기 보시면 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 권순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순일. 예, 예. 이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예, 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료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질질 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욕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명예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 명예가 더럽혀지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이름이 먹칠이 될 텐데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예? 김상환, 노정희, 박상욱, 안철상 네 사람이 이걸 잡고 결정을 하지 않았다. 민정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북한에 판사 있게요, 없게요? 저기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 판사 있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검사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판사가 있으면 검사도 있겠군요. 네, 검사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있어요. 다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북한의 변호사, 판사, 검사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조선노동당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뭐 검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있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검사가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선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선거도 북한에도 그래요. 선거가 예.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북한의 선거 다 모든 게 형해야 되고 실질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과 같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 그리고요. 이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림. 이게 이제 중간만 나오는데 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산채로 지금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판사인데 판사가 뇌물을 먹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벌을 내리냐면은 산채로 가죽을 벗겨라. 그다음에 그 가죽을 의자에다가 씌우라고 그래요. 예, 예. 다음에 저 판사의 아들을 그 재판관으로 그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의자에 앉으면서 이 뇌물을 먹으면 안 된다. 판사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역할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그림 위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미국법을 전공을 했는데 네. 미국법의 별명이 판사가 만드는 법입니다. 영국법이나 미국법은 판사가 만드는 법. 말하자면은 어떤 판례들의 연속으로 하나의 법이 쌓여서.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만큼 판사가 권위가 높고 판사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법관이 또는 판사들이 위에서 당에서 뭐 모종의 세력이 하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두려움은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법원 안에 대법관들의 사상적 그 편향성이 이른바 좌파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명이 됐죠. 임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왼쪽 성향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대법원, 나라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신직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 뭐 꼬박꼬박 졸면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나갈 수는 있지만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에서 나온 대법관 한 분이 성함을 잊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수많은 재판을 했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 강자의 편에 섰던 것이다. 약간 왼쪽, 그러니까 약간 약자의 편을 좀 들어서 판결을 했다.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진짜로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한 판결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중립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요한
판결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림을 찾았네요. 예. 예, 판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권력의 눈치 보시면 나라도 없어지지만 그것보다 먼저 판사님들의 모든 힘과 명예는 사라집니다. 공정하게 선거 재판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진 사람의 권리에 속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돈만 맞습니다. 내면 맞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생긴 이래로 오늘날까지 오면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켜졌고요. 다음에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왔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걸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검증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탄핵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 법치의 죽음이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법치의 죽음이라는 배경 속에서 마녀사냥 당해서 감옥에 계신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이제 많죠. 그런데 일단 지금 부당합니다. 부당한 게 대통령을 이제 뭐 소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있는 게 내란. 네, 내란과 외환이에요. 내란과 외환. 이게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강력한 벌을 내려야 되는 벌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로 들어갔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전두환, 노태우. 그것도 재임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2년이 안 돼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노령의 여성의 몸이신데 지금 병환도 있으시고. 예,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집어넣어서 무슨 죄가 있었다는 거죠? 내란 외환죄인가요, 혹시? 내란 외환죄 해서도 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2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풀어줬는데 3년 넘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부정선거 획책 문제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의 따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 저러고 계신데 이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보지 않고 계속 분리하고, 오히려 지금 민경욱 위원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배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적 없고요. 저는 의리의 정치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뭐 대변인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2년 동안 야단도 맞으면서, 대통령님 야단도 맞으면서 그렇게 모셨고, 다음에 그때 세월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그 대변인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십자포화를 제가 다 받는 겁니다. 그때 나와서 나오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좋은 시절에는. 근데 그때는 다들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가서 정말 그 아침마다 그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다음에 그 삼성동에 나온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 삼성동으로 사저로 지금 쫓겨나신 때에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죠?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인데 7명은 서로 연락을 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목욕탕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 오늘 6시에 사저로 쫓겨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운전해가지고 그 삼성동 갔습니다. 삼성동 갔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나 이름을 팔아서 혹은 은덕을 입어서 고관 대작질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장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청와대 수석들. 청와대 실장은 얼마나 많았어요? 예? 다음에 국영기업체 사장과 이사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고 8명만 있었어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성명 발표하고 들어가셨는데, 기자들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이걸 누군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서청원 대표가 합니까?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가 합니까? 제가 대변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쭙고, 가서 그걸 낭독을 했죠. 낭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진실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공천 때도 힘들었죠. 그렇죠. 공천 때도 힘들었고요. 그때
계란 세례 받았고 집에도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도망가고 뭐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 선거 사무실에 했죠. 맘카페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커피를 마시려고 시의원, 구의원들이랑 던킨 도너츠에 갔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웬 사람이 한 50대 된 여인이 개를 끌고 쑥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 앉은 테이블 앞으로. 그래서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멀쩡히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면서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나가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던킨 도넛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지나가다가 개 끌고 지나가다가 내 매장에 저런 놈이 앉아 있다고 개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내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음에 김기춘 실장 출소하실 때 12시 넘어서 겨울이었어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그 자리에 국회의원 몇 명 나왔게요? 저 하나 나갔습니다. 예, 의리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오해를 막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모르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고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께 마음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듣는 얘기로 그 사람들이 퍼뜨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거는 이제 유감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알면서 지금 자기가 우파의 분열 때문에 계속 욕을 먹었던 그 모든 욕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경욱이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 기술자는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알박기 라며라고 나와 있죠. 알박기 라며라고 읽으면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 민경욱 얘기가 아니고 기술자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알박기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라고 민경욱이 주장하고 있다. 라며라고 읽질 않아요. 방송에서 그렇게 읽질 않는다고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의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경욱은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30년형 받았는데 거기다가 선거 부정으로 20년 더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야. 예?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그런 일을 홀로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바락바락하면서 좌파에 대한 공격을 할 때 항상 좌파가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좌파에 대한 공격에 맥을 끊는 사람, 그 사람이 좌파 지금- 에이전트죠. 좌파가 기뻐할 일을 하는 사람은 좌파 에이전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좌파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예? 홍지수, 지금 있는 정규재 가만히나 계시라고.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지 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왜 적들이 기뻐할 일을 합니까? 적들은 다 조용히 있어요. 그렇죠. 지금 펄펄 뛰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민의 눈이 펄펄 뛰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조혜주, 양정철 그 그렇지. 사람들이 화를 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예. 정말로 앉아가지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한국 잘한다. 한국 자익들은 너무 좋겠어요. 그 사람들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안 했으면은 예. 가만히 있겠느냐고. 좀 펄펄 뛰지. 예전에 지금 소송 당했죠. 그렇죠. 그렇죠. 양정철 욕을 그렇게 매번 하고 조혜주 욕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서 가만히 있었겠죠. 중국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아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입을 놀리시라고. 정말 한국 자익들은 좋겠어요. 정말 때 되면 다 우파에서 선수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 인생의 어떤 길을 딱 막아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하루도 안 빼고 일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이렇게 모독을 준다는 거 참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는 특히 MPK 도태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투철하게 일한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보다 더 칭찬받아야 될 분들은 이번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언론의 주목 하나도 못 받고요. 그렇죠. 인상적인 분들 좀 많죠. 여기 뭐 김미영 대표님, 도태우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저 중앙선관위에서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장장이 얼마입니까? 석 달 넘게 석 달 가까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있는 분들이 아예 사시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똑같이 구로시 선관위 앞에서도 지금 구리시. 구리시 선관위 앞에서도 지금 거기 투표지 분류기가 8대가 있어요. 그거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는 분들 밤새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로이킴, 다음에 조슈아.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A. 미디어 A.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이런 유튜버들, 애국 유튜버들, BJ 톨, 안중규 TV, 뭐 선구자 방송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뭐 가로세로 연구소, 또 뭐 이봉규 TV 할 것 없이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마찬가지죠. 이번에 대단하셨죠. 선생님, 홍병호 박사님, 홍병호 TV의 홍병호 박사님, 또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종원 씨, 정말 그분은 저희가 좀 도와야 돼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랑 접견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신발 투사도 있고요. 신발 추적한 투사도 있고 또 많은데 제가 이름을 그리고 우붕이들, 이 젊은이들 지금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이름 없는 젊은이들 전국에서 또 뉴질랜드, 미국, 일본에서도 이 블랙 시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놀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병화 대사님처럼 이병화 대사님. 노르웨이 대사님, 와, 지금 1인시 늘 하고 다니세요. 이병화 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까 돌들이 소리치고. 제가 더 먼저 말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고요. 이병화 대사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170만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면 체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70만 정도, 3.5% 그거는 정치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로 하면 175만 명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체제를 바꿀 수 있다. 그런 통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쾌거는 시흥에서 발견한 한 장의 한 장의 놀랄만한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요즘에 아니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서 선거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QR 코드를 보면 이게 사전 투표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전 투표는 관내와 관외가 있기 때문에 관외 투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관외 투표, 이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경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경주에서 나와야 되는 게 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저기 시흥대로에 있는 우진 고물상에서 나오느냐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접혀 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라고 하는데 미스프린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QR코드를 동일한 번호가 또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비밀선거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이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게 나오도록 배정됐다. 두 장이 아니고 2만 장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면은 뭐 한 5,642인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1년 번호예요. 그렇죠. 5,642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 사람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경주에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경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경주에서 며칠 날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딱 하는 시점에 다른 데서 투표를 한 사람이 6,2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는 몇 번이 돼야 돼요?
6,201번이 돼야지요. 근데 5,642번이 나왔어요. 이걸 설명하라고. 아니, 여기에서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을 뭐 경주에 있는 어느 자동차의 연수원에서 하는데 10시부터 했단 말이에요. 10시 이전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6,200명쯤 된다고요. 6,200명쯤 돼. 그러면은 그 이후에 했으니까 이 번호는 6,200 이후의 번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642 그 번호가 나왔어요. 설명해 보시라고. 저는 지금 이 표 하나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 증거라는 것은 소송을 할 때 증거라는 것은 전부 다 레벨이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쓰는 네. 표인데요. 지금 제일 밑에서 제일 위까지 그 reasonable doubt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빼박 증거라는 게 제일 위에 있는데 이 하나는 확실한 빼박 증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유죄 입증이 가능한데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사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이름 다 윤석열부터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은 손발이 잘려서 있다고 하는데 이석윤을 비롯한 현재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결정 내리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 사람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요. 지금 필요한 게 검찰의 수사입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정의도 없고 정부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입증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민 의원님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는 리더로 쓰임을 지금 받고 계신데 사람들이 민 의원님 공격을 시작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 말씀하셨다시피 이 진실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간 드러납니다. 링컨 대통령은 얘기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선거가 바로 그겁니다. 선거는 모든 사람을 속여야 되거든요. 몇 사람 속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속는 사람들이 175만 명만 나와서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해가면 지금 문재인 정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몇 분만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백모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박성현, 백모, 공성감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서양기 목사님, 서양기 목사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당략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줄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래통합당을 돕거나 어느 특정 정당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선 무효는 처음에 하지도 않았어요. 선거만 무효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미통당 위한 거 아니고 민경욱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6.25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6.25에서 우리가 졌어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선인 어디에 살아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삽니다. 압제의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6.25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싸우는 거,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2의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나와야 됩니다. 인천 아니에요? 제 지역구에 인천 상륙 작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어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낙동강 전선에 막혀있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운 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편한 심정으로 저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습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얘기 마치 준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고,
제 마음속에 예, 예. 있는 그 진심이기 때문에요. 막 튀어나오네요. 방언처럼. 전 또 그것도 그렇고 저는 민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민현님은 지금 이 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준비된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기자 하신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입찰 담합으로 특종을 해서 방송 대상을 탔었거든요. 다음에 인터넷 뱅킹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 20분짜리 그걸 2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2개는 낯선 게 아니에요. 뭐 정규, 분포, 확률, 그다음에 해커들의 그 해킹 이런 게 저는 미리 준비가 돼 있었는데 꽝 하고 제 지역구에서 0.39, 0.39, 0.39가 된 겁니다. 10번의 사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다음에 인천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하나 나왔고 진보, 이른바 좌파에서는 2명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나오고 이정미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둘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여기는 표가 분리되고 분산이 되고 저는 하나가 있었다고요. 다음에 출구조사에서도 저는 당선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뒤집어졌어요. 자, 이러니까 이거는 꽝 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너는 확률에 대해서도 알고 통계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도 알고 이 뭐 서버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아니까 이번에 네가 파헤쳐라 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이 부정선거 이것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다가도 민희원님을 뵈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밝고 확신에 차 있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면 나라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신 분을 너무 꼬투리 잡지 말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것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무엇보다 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함께 태극기 집회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해가면서 우리나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해야죠. 우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곧 다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 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1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